자, 예시 하나 가져왔어요. 요즘 핫하죠, 이 예시. 예상하시나요? 나는 이게 무슨 몰카인 줄 알았어. 이게 말이 돼? 그냥 50일 맞나? 근데 그걸 믿고 투자를 하는 사람이 뭐 10억 넘게 했다면서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저런 사람이 여러분들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 카페에 보니까 이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더 싫다고 막 이러더라고. 근데 나는 이렇게 더 싫다고 말하는 사람도 의심이 돼요. 이 사람은 그럼 과연 제대로일까, 사고력이? 내가 사고력이 올바르지 못하고 기준이 없으면요, 나와 가장 소중한 사람들은 다 피폐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예시를 하나 봤는데요, 제가 살았었거든요. 근데 거기 근처에 교회에서 목사 사건이 일어났어요. 미성년자 한 10년 동안 피해자가 한 20명이 넘었죠. 근데 제가 충격받은 건 이게 아니에요. 그 당한 그 아이들은 이제 막 고소를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 부모가 구치소에서 그 목사 꺼내달라고 탄원서를 쓰고 앞에서 막 시위하는 거야. 그 목사는 잘못이 없다고. 거기 카페에 보니까 이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더 싫다고 막 이러더라고. 근데 나는 이렇게 더 싫다고 말하는 사람도 의심이 돼요. 이 사람은 그럼 과연 제대로일까, 사고력이? 내가 사고력이 올바르지 못하고 기준이 없으면요, 나와 가장 소중한 사람들은 다 피폐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종교는 되게 좋은 거예요.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종교의 기대는 심리는 당연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직접적인 피해까지 와도 올바른 판단을 못 한다고. 왜? 내가 이때까지 믿어왔던 그 믿음의 매몰 비용 때문에, 아니면 내 삶이 무너지니까. 그래서 내 딸이 당해도 그 목사가 한 게 아닌 걸로 본인이 머릿속을 돌려야 되거든요. 너무 나약하니까. 근데 저는 이게, 내가 만약에 내 딸한테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내가 만약에 내가 그러고 있는 모습을 인터스텔라처럼 내가 멀리서 보고 있다면 나는 나를 죽이려고 할 것 같아, 진짜로. 그걸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사고력을 키우는 거는 내 인생이 무척 중요해요. 나와 내 인생과 내 가족들을 지킬 수 있으니까. 아니면 내 가장 소중한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오프 모임 때 살짝 얘기했었나? 토토 하는 친구, 제가 토토로 했었거든요, 10년 전에. 그리고 제 전 재산을 날릴 뻔해요. 근데 그 친구는 저한테 제 인생을 망칠 뻔했다는 생각을 못 할 거 아니야. 걔는 주변에 온통 지가 토토로 하니까, 야, 이거 축구 볼 때 하면 너무 재밌어라고 하고 그렇게 똥을 뿌리고 다닐 거 아니야. 그런 인간들이 많다고. 본인 사고력이나 기준이 안 좋은 사람들은 주변에 인생을 망치고 다닌다고요. 내가 똑바로 사고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는 그 친구 같은 존재일 수 있잖아요. 멍청한 사고, 단순한 사고, 단편적인 사고로 누구 욕하고 문제된다 하고, 누가 잘할 거 응원해야 되는데 안 된다고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고력을 키워야 됩니다. 자, 예시 하나 가져왔어요. 요즘 핫하죠, 이 예시. 예상하시나요? 나는 이게 무슨 몰카인 줄 알았어. 이게 말이 돼? 50일 맞나? 근데 그걸 믿고 투자를 하는 사람이 뭐 10억 넘게 했다면서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저런 사람이 여러분들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의 본질을 찾아보면 허상에 휘둘려서 그렇습니다. 본질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동료를 만나거나 거래처를 만나거나 지인을 만나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소개팅을 하거나 허상에 휘둘리면 안 돼요. 이제 두 가지 머릿속에 넣는 겁니다. 뭘 했는데 너가. 그러니까 너가 갖고 있는 재벌이니 돈이 많니 아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니 상관없이 네가 뭘 했는데. 두 번째, 그게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데. 이거 두 가지예요. 이거를 항상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허상이나 뭐 보여지는 그런 거품, 이런 것들에 휘둘리면 여러분들 본질을 파악을 잘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도 사기당한 게 좋아요. 본인이 주체적이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사기 잘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럴수록 저 두 가지 계속 되뇌어야 돼요. 너가 뭘 했는데, 네가 남긴 게 뭔데. 누구랑 친한지는 관심이 없어요. 뭐 저도 주변에 그런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기가 뭐 누구랑 친한데 막 그 CJ 누구랑 뭐 알고 지내고 이런 거 말하는 사람 엄청 많거든요. 관심이 없어. 제가 유명한 사람들이랑 친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왔나요? 아니잖아. 전 왕따니까 친한 사람이 없잖아. 저는 왕따인데도 오늘도 한 2명 정리하려고 하거든요. 연락하는 사람. 저는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걸로 나를 부풀리게 하는 거는 가짜입니다. 허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특강 때나 강의할 때 사인이나 사진 찍는 거를 싫어하잖아. 이해하십니까 이제? 그거는 나를 허상으로 바라보는 거잖아. 나라는 사람을. 내가 너한테 뭐가 도움이 되는지 말고,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니까 나랑 사진 찍어주면 나 좋겠지. 근데 왜 사진 찍어주냐고? 나를 높게 봐준 게 너무 고마워서. 나같이 보잘것없는 인간을. 그런 거죠. 근데 사실 그걸 저는 원하지 않죠. 그게 당신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싫어요.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으로 저한테 다가오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누군가와 사진 찍고 싶어하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다 허상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렇게 휘둘리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하냐? 기준이 필요합니다. 저한테도 기회와 위기는 항상 수시로 찾아와요. 저한테 얼마나 제안이 많이 오겠습니까? 같이 합시다 뭐 이런 사람도 많고, 저는 그거를 두 단어로 생각해요. 덕과 꿀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전에 강의 때도 얘기했지만, 되게 꿀 같은 거는 덫일 가능성이 높고요, 되게 덕 같은 거는 꿀일 가능성이 높아요. 내 욕망과 내 이득에
포인트를 맞추면 당합니다. 그 이득이 왜 주어지는 데에 집중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하는 이유는 내 욕망과 내 이득에만 포인트를 맞춰서예요. 그 이득이 왜 주어지는 데에 대한 상황에 대한 꿰뚫음이 있어야 돼요. 통찰이. 자, 예시를 들어볼게요. 편의점 알바를 합니다. A는 편의점 알바를 해서 최저시급을 받아요. 그러면 주인이 그 이상을 벌겠죠. 그걸 이해하면 그 알바를 해도 돼요. 근데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시급을 3만 원을 준대. 그럼 여러분들 합니까? 저는 3만 원을 준다고 하면 그걸 주는 대상이 나한테 3만 원을 줘서 얻는 이득이 뭐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도 이득이 된다라고 하면 내가 거기서 일하면 내가 그 편의점 제품을 2배 이상 팔 수 있다. 아니면 내가 어떤 연예인이라서 거기 가면 사람들이 많이 온다. 이런 거면 가능하겠지. 근데 그게 아니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거에 속는 사람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알바 면접 후 당해서 극단적 선택. 이거 최근 사건 아시죠? 왜? 거기에 시급이 28,000원 적혀 있거든. 그럼 내가 28,000원 받는 게 좋은 거에 집중하니까 간 거죠. 왜 쟤네가 28,000원을 줄 수 있지를 생각 안 한 거지. 그러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있지만 내 가족은 그렇지 않을 수 있죠. 왜냐면 나이가 어리면 사고력이 그렇게 높지가 못하죠. 대부분 나이가 어리거나 나이가 많아도 경험이 적거나, 이제 나이가 많은데 경험이 적거나 사고력이 낮은 분들, 직장 생활을 오래 한 분들은 경험이 적습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자기가 나 회사 생활 20년 했어 이러면 본인이 되게 뛰어난 줄 알고 프랜차이즈 사기를 또 당하는 거야. 이게 받아들여야 돼. 내가 바보라는 걸 한쪽에 오래 보였으면. 생존 본능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이걸 줌으로써 얻게 되는 이득이 뭔지를 통찰로 꿰뚫으면 됩니다. 제가 제 주변에서 온전히 제대로 된 판단을 한 사람을 보지를 못했어요. 가족, 지인 다 포함해서. 다 엉성해요. 왜? 몰입을 안 하고 사니까. 그냥 유튜브 보고, TV 보고, 영화 보고. 예시를 여러 개 가져왔는데 돈을 빌려주고 못 받고 있어요. 근데 말도 잘 못해.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가 빌려준 돈은 너가 과거에 너가 했던 고생과 미래에 할 고생을 빌려준 거다. 그냥 단순히 액수, 그 금액을 빌려준 게 아니라 너의 인생의 고생을 빌려준 건데, 너가 갚으라고 말도 못 할 거면 너는 너 인생에 책임이 없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굉장히 판단력이 좀 떨어지는 거죠. 이 같은 경우는 이 형은 수술을 해야 돼요. 지금 몸이 안 좋은데 집에 모아놓은 돈도 없고 가족들, 자기가 아기도 낳아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수술을 안 하고 그냥 넘기려고 해요. 이러면 나중에 그냥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판단력이 안 서. 그리고 3번이 진짜 끔찍한데, 만날 때마다 정치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 인생은 최악이야. 완전히 착취당하고 막 이용당하기만 하는데 정치 얘기만 계속 하고 있어. 그리고 술 맨날 먹으면서 막 성공하고 싶다고 막 얘기하는 사람들도 조금은 많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바뀌지 않고서 돈을 많이 벌 거라고 허세 부리는 유형들. 저는 D, E, F는 여러분들을 이런 사람이 있다면 바꾸고 싶은 거죠. 판단력이 제대로 안 되는 사람들. 인생의 관여도가 1번부터 5번까지 썼는데 다 안 맞는데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그냥 얘기는 하는 사람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사고력이 떨어지면 본인 인생뿐만 아니라 본인의 주변 사람들도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수시로 고립을 해가지고 그런 상황이 될 때마다 주변 사람들한테 뭐가 옳고 틀린지를 알려주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이렇게 알려준다 해도 본인이 고립해서 깨닫지 않으면 안 바뀌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나만의 기준을 명확하게 잡고 내가 상대의 이득이 납득이 안 가면 그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더 크게 휘둘리는 거니까. 상대가 왜 나한테 이런 제안을 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개인들은 다 본인의 이득을 우선하니까.